안녕하세요. 115만의 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값 김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시즌 3 41화로 찾아왔습니다. 짧게 써놨는데 역시나 서울 촌놈 시리즈를 또 간만에 찍어보게 됩니다. 대전에 들어간 단지입니다. 어느 단지냐면 대전 대동 2지구 1블록 금호건설에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공공분양이거든요. 따라서 대동 아테라 정도로 부르겠습니다. 금호건설의 이 브랜드가 아테라죠. 공공분양 아시겠지만은 이 시공사의 브랜드를 쓸 수 있게 해주는데 얘도 협의가 된다면 아마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고 영상이고 일단 한 줄평이 이렇습니다. 공공인 듯 공공 아닌 공공 같은 OX 놀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얘는 공공분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재개발인데 공공주도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주도 재개발이 아니라. 그래서 전체 세대 중에서 일부 세대는 기존에 그 지역에 거주하던 분들한테 조금 싸게 공급이 됩니다. 대략 보니까 2천 정도 싸게 공급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싸게는 아닌데 물론 보상은 있었겠죠, 애초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공으로 나온 게 맞는데 얘가 조금 특이합니다. 이제 좀 이따 살펴보면서 보겠지만 공공인 듯한 부분도 있고 공공이 아닌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수요자들에게, 즉 청약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쪽이냐 안 좋은 쪽이냐가 문제될 텐데 개인적 판단으로는 좋은 쪽입니다. 따라서 얘 단지 살펴보면서 공공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 그 다음에 공공이지 아닌 듯한 성격, 이런 것들을 좀 OX로 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인 투자성 갖춰진 단지다. 그래서 선별 단지로, 사실은 제가 스피드 분양권으로 다루려고 했어요. 처음에 공공분양이고 지방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얘는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작스럽게 급하게 스피드 영상에서 선별단지 영상으로 바꿨습니다. 일단 대단지입니다. 전체 1130세대, 1000세대가 넘는 단지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재개발이다 보니까 기존 거주민들한테, 지역 거주민들한테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약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200 몇 세대가 빠져요. 그래서 일단 일반 분양은 881세대가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기거주민 중에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대전 W 역세권. 이게 무슨 소리야? 대전에는 1호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러실 분들인데, 제가 작년 시즌2에서 대전 하나구장이죠. 한국 시리즈 그거 치를 텐데, 여기서 이 하나구장, 새로 만들어진 하나구장 바로 건너편에 스위첸이라고 하는 단지가 들어갔었어요. 작년 분양이 있었습니다. 저희 분양가 중개에서 해드렸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27년 걸려서 27년에 들어간다. 뭐가? 대전에 2호선이 들어갑니다. 다만 지금 보니까 27년에서 또 1년 밀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공사 중이고 들어가 주겠죠. 요 초록색 보이시나요? 서울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초록색이 1호선입니다. 보통 초록색을 2호선으로 놓는 지역들이 많은데 얘는 1호선을, 대전은 1호선을 초록색으로 놓고 있고 2호선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네이버 지도인데 요 점선이 있어요. 여기 점선. 요 점선으로 그냥 순환선입니다. 보통 2호선은 순환선을 많이 만들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 순환선이 좀 넓게 돌아요. 크게 돕니다. 이 둔산도 거치고 위쪽도 거치고 도안도 거치고 뭐 이래서 돌게 되는데, 뭐냐면 이 기존 1호선과 2호선이 그럼 접점이 생기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1호선이 있는데 2호선이 삥 둘르다 보니까 접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도림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 대전도 당연히 그런 접점이 생깁니다. 그런 접점 중에 하나가 어디냐? 대동역입니다. 그 대동역 바로 옆에 들어간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보여드리면 대동역은 대전역 바로 다음 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도심에 들어가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대전 대동 1블록. 여기서 대동역까지 뭐냐? 아닙니다. 단지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쪽에 2블록도 있는데 이번에 들어가기 1블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단지 가까운 쪽에서 재면 대략 300m권, 단지 먼 쪽에서는 조금 더 걸리겠죠. 400-500m 될 수 있는데 단지 가장 안쪽에선, 가장 가까운 쪽에서 재면 300m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세권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1호선만 들어가 있지만 딱 봐도 복잡하죠. 원도심이라서 번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2호선이 들어가게 되면 W 역세권이 됩니다. 따라서 위치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동역 1호선이 있는데 2호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트램 형식입니다. 28년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어떤 대전의 전반적인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2호선이 들어갔을 때. 지방에 있는 대도시들 중에서도 2호선이 들어간 도시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2호선이 들어갔을 때 주는 파급 효과는 클 거다.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통은 1호선이 있고 2호선이 이렇게 돌게 되면 접점이 두 군데인데 대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트램이 여기 45개인가? 하여튼 거의 50여 개가 되는데 이게 넓게 돌매도 불구하고 주요 지역을 거치다 보니까 접점들이 딱 두 군데는 아닙니다. 그것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여하튼 이런 측면,
대단지고 WX권으로 될 곳이고 상당히 오래 대전 분들이 기다리셨던 2호선이 개통되는 것과 맞물리기 때문에 나름 하방 경제성을 갖추고 있을 만한 단지, 분양가만 잘 나와준다면 이런 단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선별 단지로 선정을 했고요.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필수 단지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역 관심도 높습니다. 2호선 개통되잖아요. 이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대전의 핵심은 둔산이라고 보통 얘기하시죠, 그렇죠? 네, 둔산 오래된 지역인데 여기가 뭐 최근에 이루어진 서울의 반포 재건축처럼 재건축 기다리는 애들이 있어요. 뭐 크로바라든가 목련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계속 서울과 마찬가지인데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신도시, 신규 택지지구를 많이 만들었죠. 대전도 대표적인 게 지금 도안 쪽입니다. 여기도 이제 2호선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개통되면서 이랬을 때 대전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어떤 변화 이런 것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도 좀 봐야 될 단지. 왜냐면 얘도 WX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원도심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스위치행 같은 경우에도 원도심이 들어갔거든요. 걔에 대해서도 제가 분양가 중에 띄었을 때 저는 괜찮다고 평가했는데 분양가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괜찮게 분양이 됐고 지금도 제 생각에는 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추후에 2호선 개통됐을 때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도 이 단지도 이런 조건에 걸맞는 단지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되고 기타 화제성도 있습니다. 11호 대청이 나왔죠. 주로 수도권 다이아몬드 형태로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을 갖다 묶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제를 받지를 않죠 지금. 근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시리즈가 있었죠. 부산에서 갑자기 분양들이 터지면서 지난달에 한 7개 정도 단지를 갖다 다뤘어요. 그 단지들을 통해서 봤던 게 뭐냐면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상승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그 영상들 보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는 대전이 겉으로는 지금 전혀 상승의 어떤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저는 대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도시 중에 하나고 이런 최근에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유동성의 전이가 일어날 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다만 지방 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지만 지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게 서울과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오늘은 얘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단지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단지고 이런 말씀도 드리려고 선별 단지로 선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세히. 일단 공고 영상이고요. 27일에 특공이 있고 28일, 29일에 화요일, 수요일에 일반적인 수준에서 1순위, 2순위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자, 교통 좀 전에 말씀드린 대동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도 1호선이 동남쪽에서 서북 쪽으로 이렇게 서울 1호선하고는 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는데 대각선 일종의 사선 형태로 가로지르고 있는데 거길 2호선이 둥그렇게 돌게 돼요. 순환선으로. 말씀드렸듯이 대전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접점이 좀 많다 그랬죠. 특히나 이쪽 원도심 쪽에 접점이 많아요. 이유는 원도심에 대전역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대전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역들이 있고 인구도 많고 활성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2호선이거든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 점선이 어디로 가느냐 서대전 내거리역을 일단 통과합니다. 여기서 한번 접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대전역을 들려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상한 형태이긴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대전역을 들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여기로 내려와서 대동역을 통과합니다. 즉 원도심 쪽에서는 서대전 내거리역과 대전역 그 다음에 대동역을 갖다가 지나가게 된다. 근데 이 원도심 요 세 가지 역 중에 대전역 쪽은 기본적으로 상업지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서대전 내거리역 쪽이라든가 여기 센트럴파크 보이시죠? 그 다음에 대동역 쪽에 있는 단지들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 접점 WX권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여기는 접점이 없어요. 그냥 2호선 개통에 따른 어떤 호재들이 있을 지역이에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쪽 왼쪽으로 딱 틀어서 어딜 지나게 되느냐? 정부청사요. 여기가 접점입니다. 둔산이죠. 둔산 쪽에서 접점을 이룬 다음에 쭉 다시 올라갔다가 이 천변 따라서 갑천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유성 온천역을 들리고 그 다음에 도안지구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즉 접점이 한 대여섯 군데 됩니다. 2호선. 근데 원도심 쪽에서는 여기 몰려있죠. 세 개가 서대전역, 대전역, 대동역. 그중에서 주거가 걸려있는 거는 서대전역과 대동역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지금도 1호선을 갖다가 300m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2호선까지 들어가게 되면 대전 전체를 갖다가 이 대중교통 철도를 통해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간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호선이 27년으로 제가 작년에 분양가 중개에서 그 당시 이제 27년에 개통되는 거였거든. 1년 정도 밀린 것 같습니다. 감안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29년 2월 예정이에요. 준공이. 즉 들어갔을 때 2호선은 개통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1130세대 중에서 200여 세대가 기주거민한테 빠지고 이번에 나온 건 881세대고 그중에 특공이 659세대, 일반이 222세대입니다. 아무래도 공공이다 보니까 특공 물량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고 35층 13개동이 이루어져 있는데 단지 모습은 이래요. 그래서 앞쪽에는 저층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0층 좀 넘을 것 같은데 요게 있고 뒤쪽에
높은 단지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감도가 예뻐 보였어요. 저는 그건 뭐 개인적으로 다 다르시지만 저 앞쪽엔 저층, 뒤쪽엔 35층짜리들이 고층에 딱 들어서기 때문에 상당히 예쁜 모양으로 단지는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 보시면 이런 식이거든요. 뒤에 있는 놈들이 높은 놈, 요 앞에 있는 놈들이 이제 낮은 놈이에요. 그래서 단지 배치도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고층이면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는데 앞을 저층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주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9년 2월 예정, 3년하고 한 4, 5개월 정도 남은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주 기간도 그렇게 짧지가 않기 때문에 입주금 마련하는, 즉 자금을 갖다가 모을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주어지는 그런 단지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인데요, 공공인데 공공 같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분성제가 적용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공공이면 신규 택지 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분상제 적용을 합니다. 얘는 분상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점이 있죠. 분상제 적용이 안 되면 분양가가 좀 높아진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분양가는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뭐 공공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부분인데 재당첨 제한이 없고요, 전매 제한도 없고 거주무도 없습니다. 거의 민간 물량하고 비슷해요. 따라서 분양가가 아주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건 여러 가지 의미로 좋은 투자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데 공공 들어가면 재당첨 10년에 전매 3년 걸리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얘는 일단 괜찮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분양가 중요한데 59형이 기본 분양가입니다. 3.4억에서 3.8억에 나왔고 84가 4.9에서 5.4억에 나왔어요. 이것도 최근에 이제 태화강 쪽에, 울산 쪽에 들어간 LH에서 만든 공공 분양들이 있거든요. LH가 만든 것도 전부 다 시공사는 어차피 얘처럼 일반 건설사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통 59형이 어느 정도 가격까지 나오냐면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이 4억대까지 가요. 4억이 좀 넘었어요, 태화강 쪽은. 근데 그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싸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얘 같은 경우에. 좀 이따 보시겠지만 여건도 나쁘지가 않아요, 얘가. 84형도 4.9에서 5.4억에 나왔는데 얘도 그렇게 비싸게 나왔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물론 59형 대비했을 때 대비가로 보면 한 1, 2천 좀 더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주변 시세나 이런 거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기본 분양가가 일단은 싸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장비는 공공이잖아요, 싸게 나왔죠. 다만 강제 옵션으로 저희가 부르죠. 뭐냐면 확장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사실은. 따라서 얘는 이거 지불하셔야 되는데 대신에 공공이 싸죠. 59가 650, 84가 750입니다. 보통 민간 물량은 2배에서 3배, 많으면 3천까지 들어가요, 84 같은 경우에.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싸게 나온 거고, 이거는 공공답게 나온 거죠. 이거는 수분양자한테 좋은 조건이죠. 에어컨은 700에서 800 정도의 내기입니다. 내기 기준 나왔는데 얘는 일반적인 민간 물량과 비슷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얘는 공공답지 않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다만 최근에 공공 물량에서 민간 건설사들이 만든 부분들은 다 이 정도 가격이나 이거보다 좀 더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많이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옵션인데 옵션이 싸게 나왔어요. 1,000만 원 언더로 나왔습니다. 뭐냐면 모집 공고 보시면 이분이 옵션이거든요. 발코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고, 에어컨은 여기 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따로 빼서 계산을 해드렸고, 보시면은 이게 59A, 59가 이제 A, B, C, D 네 타입이 있긴 한데 전부 다 비슷합니다. 타입별로 상이하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중문이라든가 주방 쪽이라든가 거실, 침실 뭐 이런 식으로 붙박이장, 조명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일단 민간 물량 같은 경우에 이걸 되게 세세하게 나눠놓고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에도 돈을 꽤 많이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서 들어갔고, 거기에 좀 더 옵션으로 늘릴 것들 들어가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민간 물량이 고급, 뭐 최고급, 예를 들면 외국산 타일 같은 거를 갖다가 선택할 수 있거나 이러진 않은 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옵션 비용 59나 84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84라고 비싸지가 않아요. 1,000만 원 언더로 나왔는데 상당히 잘 나온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뭐 하이엔드급 고급 주택을 표방하는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일반적인 아파트 수준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아파트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금호건설이 집을 못 짓는 건설사도 아니고, 따라서 이런 부분은 공공답게 나와줬어요, 옵션이. 공공인데도 이거보다 옵션 선택, 흔히 저희가 옵션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옵션질을 해갖고 분양가, 기본 분양가 낮은 걸 좀 커버하려고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잘 나온 거 아닌가, 공공답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 분양가 제가 어떻게 계산해 드립니까? 확장비 에어컨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더하고, 저희 분양가 중 같은 경우는 옵션도 최고 옵션으로 다 때려박아 버리는데, 얘는 뭐 그래도 가격이 그렇게 얼마 안 나옵니다. 84 기준 봤을 때 이거 합하면 한 1,500 정도고, 이거 1,000만 원이니까 2,500 정도인데, 사실 기본 분양가에서 4,500을 갖다가 그냥 절상한 게 있거든요. 위로 올려버린 게 있습니다. 반올림해서. 그거 봤을 때 2,000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에? 이 기본 분양가에. 뭐가? 실질 분양가가. 따라서 실질 분양가 어떻게 나왔냐면 59형의 경우에 3.6에 4억, 즉 4억을 넘지는 않았어요.
84 같은 경우에 5.1억에서 5.6억입니다. 즉 기본 분양가에 더할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 민간 물량의 확장비 정도로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여기는 에어컨, 옵션, 확장비 세 가지가 다. 그리고 공공답게 나온 게 하나 더 있죠. 뭐 계약금 10% 이거는 다 똑같은데 중도금이 30%입니다. 민간 물량은 중도금 60%죠. 근데 얘는 30%예요. 왜? 공공이니까. 분상제가 적용 안 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공공이기 때문에 중도금 30%로 처벌했습니다. 이건 나쁘지 않은 거죠. 아무래도 중간중간 이 자금 마련하는 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뭐 이자 후불제 같은 걸로 대출 받았을 때 이자도 많이 나가는데 얘는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중도금이. 이것도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면도는요. 포베이 판상하고 타워형이 있는데 복층형이 있습니다. 이거 84D인가에 공공답지 않게 나왔어요.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59A 전형적인 포베이 잘 만들었어요. 예. 일반 민간 물량에 꿀릴 게 없죠. 왜냐면 최근에 뭐 저희 분양가 중에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파우더룸이나 드레스룸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59형 같은 경우에. 근데 얘는 잘 들어가줬습니다. 더군다나 현관에 신발장 말고 보이시나요? 현관 팬트리 창고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하죠. 그리고 그 크기도 작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59형 중에서. 그리고 포베이의 마통풍 구조 전형적으로 잘 나온 평면도를 가지고 있고요. 59B 타워형이죠. 얘 같은 경우에도 저는 나름 잘 뺐다고 생각하는 게 뭐 파우더와 드레스룸이라든가 팬트리는 똑같이 들어가줬거든요. 여기 보시면 거실에 일반적인 이 창문 창호 이외에 발코니 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이쪽이 그냥 창으로 통창으로 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발코니가 있는 것도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하향식 피난구가 있겠지만 실제로 살다가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공간들이 유용하다는 거 특히나 주부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타워형이 좀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얘도 방 3개 다 들어가줬고 잘 들어가줬고 59형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59형들이 갖추고 있는 모습 중에서 타워형이 갖추고 있는 모습 중에서 나쁘지 않은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입니다. 물론 C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A형하고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얘도 포베이의 마통풍 구조입니다. 파우더라든가 팬트리 비슷비슷하게 다 들어가줬습니다. 그래서 A형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9D는 좀 다르게 나왔죠. 얘가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얘 같은 경우에 타워형인데 뭡니까? 거실에 창문 2개가 있죠. 아까 이쪽을 피난구 이런 걸로 사용했잖아요. B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창을 갖다 내줬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개방감이 좀 좋거든요. 대신 발코니를 이쪽에다 좀 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59형들 평면도 잘 뽑았다. 00치고 정말 잘 뽑은 거고 사실은 뭐 아테라가 금호가 잘 뽑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4A형 A형이 오히려 얘는 판상형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이제 타워형 구조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어떤 트렌드 84 타워형의 트렌드를 갖다가 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현관 창고 있고 복도 팬트리가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알파룸을 갖다가 타워형 같은 경우는 넣기가 좀 힘든데 얘도 그래서 팬트리들로 그걸 대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을 이렇게 좀 감춘 주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선호하시는 주부님들도 많으시죠. 그렇죠? B형이 판상형입니다. 보시면 포베이의 마통풍 형태 전형적인 현관 창고 널찍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주방용 복도 팬트리죠. 팬트리가 들어가져 있고 드레스룸 파우더룸 전형적인 이제 84형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C는 이제 타워형인데 여기 거실에 창문 2개 양방향에 놔져 있는 거 좀 더 넓었으면 이제 파노라마식이 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작긴 한데 없는 것보다는 낫죠. 이런 식으로 좁고 현관 창고도 상당히 크게 잘 들어가져 있는 것 같고 얘는 주방이 아니라 복도 팬트리로 넣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84D입니다. 얘가 이제 특이하죠. 왜냐면 복층형입니다. 보시면 이게 1층이에요. 1층 현관으로 들어가면 주방과 거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보이시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2층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2층 올라가면 2층에 침실 3개, 팬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2층짜리 주택에 대한 로망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닙니다. 왜냐면 2층에 따로 현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단으로 물건을 나르는 게 물론 저처럼 나이가 좀 들었을 경우인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닌데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나 한 번쯤 이런 데 살아보고 싶은 로망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2층짜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유명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에도 이런 타입 복층 구조가 몇 개의 실이 있습니다. 한강변 쪽으로 높지 않은 저층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 호불호죠. 부지런하고 젊으시면 이런 데 괜찮습니다. 근데 걷는 거 계단 이런 게 불편하시면은 이런 데보다는 좀 전에 봤던 다른 형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왜냐면 여기 2층에 따로 현관이 놔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계단을 결국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짐 같은 거 나를 때 큰 가정 같은 거야 비용 내시고 올리면 되는데 이게 들어와서도 한 번 더 올려야 되는 것들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갖고 옮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조금 귀찮을 수 있다라는 거 좀 감안하시면 되는데,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알파룸도 갖춰져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공에서 잘 보이지 않는 평면도를 내줬다는 거, 이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형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도 있을 수 있어요. 1, 2층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평면도를 냈어요. 59 같은 경우에 4가지, 그 다음에 84 같은 경우에도 복층형 포함 4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성의가 있는 평면도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평면도가 팬트리라든가 아니면 거실의 설계, 창호를 그래도 2개씩 내주려고 노력했다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냥 공공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체 편의성 아직 그랜드 오픈을 안 한 것 같아요. 홈페이지 나와 있진 않아요. 다만 제가 공고문을 갖다 보면서 파악한 바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줍니다.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멀티실, 키즈, 카페 겸 주민 카페, 간단히 차 마실 수 있는 곳이겠죠. 웰컴 라운지도 들어가주고 작은 도서관, 그 다음에 계절 창고가 들어가 줍니다. 이게 세대별 창고일지 아닐지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급으로 커뮤니티가 들어간 것도 일반적인 공공 분양치고는 잘 들어가준 겁니다. 그래서 공공답지 않다,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이게 나쁘지 않다고 제가 평면도 같은 거 보지 않았는데 판단한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주차가 1.3대 1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공분양의 주차 대수는 1.2대를 넘지가 않습니다. 근데 얘는 1.3대가 됐어요. 0.1대 차이 별로 아닌 것 같으시죠? 5세대 중에서 차 2대가 있느냐, 3세대 중에서 차 2대가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상당히 큰 차이예요, 생각보다. 따라서 공공은 최근에 이제 왕숙 신도시라든가 수도권에서도 1.2대 수준으로 나갔는데 얘는 1.3대를 넣어줬습니다. 그거 봤을 때 커뮤니티도 그렇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도 공공답지 않아요. 저는 공공에서 주차 1.3대 넣어준 거 진짜 몇 년 만에 거의 없어요. 그냥 없는데 이렇게 넣어줬어요.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공공이 이보다 좀 더 사실은 높았으면 좋겠는데, 얘가 그리고 뭐 대형 평수가 들어가는 단지는 아니잖아요. 59하고 84인데, 그죠? 그랬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리고 교육은 대동초 충남 한반 여중등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뭐 대전 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제가 서울 촌놈인데 잘 모르지만 여튼 학교는 여기예요. 대동초등학교. 멀지가 않죠. 단지에서 길 하나 건너게 돼 있는데 초품은 아니지만 200m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출입거 뭐 이 정도에 날 것 같은데, 따라서 초품학급은 아니지만 초등학생 어떤 통학에 큰 문제 없을. 그 다음에 충남중학교가 역시나 대동초등학교 왼쪽에, 뭐 중학생이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고, 단지 바로 위쪽에 붙어서 한밭 여자중학교가 있고 대전여고가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는 어차피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데, 여튼 중학교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따라서 교육 여건 나쁘지 않다. 그리고 학원가는 뭐 대전이 대도시긴 하지만 뭐 여기 트램 2호선도 개통되고 1호선도 이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셔틀들 다니잖아요. 학원가들 이용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편의성은 그냥 원도심이잖아요. 제가 뭐 지방이든 서울이든 원도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편의성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합니다. 그냥 원도심이잖아요. 얘 바로 옆이 대전역이에요. 대동역 자체도 대전 바로 옆에 있는 거고 이쪽이 다 대전의 중심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도심에 들어간 아파트들의 특징은 지난번에 스위치엔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리고 다른 지방 원도심에 들어가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말씀드리면서 해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편의성 갖춰져 있는 곳인데 주택이 낡았었고 그 주택을 새로 올려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원도심들은 편의성 갖고 시비 걸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단지는 공공으로 나왔는데 공공으로 나와야 될 부분, 이런 부분 잘 지켰어요. 중도금 30%라든가 아니면 옵션에서 상당히 싸게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은 공공답게 나와서 좋은 거고, 그다음 공공이 부족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평면도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주차에서 좀 부족한데 얘는 그건 또 공공답지 않게 잘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 없고 거주 의무가 없다. 이건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저는 대전 현재 시장에서 이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 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하튼 옵션비가 적게 나왔던 뭐든 간에 지금 분양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기본 분양가에 옵션 합했을 때 이게 실질 분양가죠. 그럼 이게 과연 타당한 가격이냐? 일단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이래요. 촌놈이 보기엔, 제가 뭐 대전의 부동산 상황을 수도권만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걸 찾느라고 뭐 작년에 스위첸 때 한번 대전 전체를 훑어봤었고 이번에도 한번 훑어봤는데, 서울 촌놈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욕하실 수도 있고 제가 대전을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린 걸 수도 있는데, 이 서울 촌놈 보기에는 좋습니다. 저는 분양가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단지를 비교하고 사실은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구들,
즉 대전 같은 경우에는 둔산이라든가 도안이라든가 유성 쪽이라든가 이런 데 좀 보긴 해야 돼요. 뭐 세종 쪽 움직임까지 봐야 되고, 스위첸 때는 대충 그렇게 봐드렸는데 얘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변을 딱 보면 분야가 된 판단이 나오는 그런 단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디를 봤냐면 신흥 SK뷰하고 이스트시티 1단지, 그 다음에 새들메 휴먼, 그 다음에 대동 펜타뷰를 살펴봤습니다. 뭐냐면 다 주변에 있는 단지들입니다. 일단 미리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번에 들어가는 아트레잖아요. 바로 옆에 있어요. 대동 펜타뷰. 물론 대동역까지 거리는 좀 더 가깝긴 합니다. 다만 얘는 2011년도에 들어간 아파트예요. 구축이죠. 지금 15년 차 됐으니까. 또 하나가 대신 새들메 휴먼시아입니다. 이름이 힘듭니다. 얘도 2010년 들어간 구축인데 얘는 대동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구축하고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대동역 이용이 용이한 단지들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이스트시티입니다. 얘는 대동역에서 역시나 거리는 이번에 들어가는 아테라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한 5, 60m 더 가까워요. 가까운 부분이. 얘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준신축급 취급을 받죠. 7년 정도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신흥 SK뷰가 있습니다. 신흥이라고 말이 붙은 거는 요 밑에 신흥역도 있거든요. 물론 얘도 대동역이 더 가깝긴 해요. 그리고 대단지입니다. 거의 1600세대 대단지고 22년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최신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네 단지를 갖고 비교해 드릴 겁니다. 자, 들어가서 하나씩 봤는데 일단 얘네 구축 있죠. 대동 펜타뷰하고 새들메 휴먼시아가 있는데 얘네 두 단지 같은 경우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들어가서 여러분들 직접 보셔도 됩니다. 일단 2010년 들어간 새들메 같은 경우에는 84 기준 3.5억에서 4.2억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동 펜타뷰는 1년 늦게 들어갔죠. 2011년도 들어갔는데 가격은 비슷합니다. 3.5억, 저가는 비슷한데 고가는 지금 현재는 3.8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게 현재 시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대략 얘네 두 단지는 최고점이 4억 정도, 3.8억에서 4.2억 정도가 이 두 단지의 최고가, 현재 이런 거니까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가 중에 최고가니까 얘는 대략 4억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아테라가 84 같은 경우에 5.1에서 5.6억 나왔잖아요. 대략 1.5억 정도 비싸게 나왔어요. 최고가 기준 봤을 때. 그럼 비싼 거 아니냐? 아니죠. 왜냐면 얘는 2011년도하고 10년도 들어갔어요. 근데 아테라가 언제 들어갑니까? 29년에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근 몇 년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까? 20년 차 나게 돼요. 20년 차. 즉, 얘 20년 차 될 때 얘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거의 20년 차 될 때. 그럼 20년 차 가격이 84 기준 1.5억이다? 그게 가격차가 많은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펜타뷰나 휴먼시아가 대동에 좀 더 가까운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테라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여기거든요. 이쪽이 왼쪽 주출입구 나올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300m에 400m권이거든. 충분히 역세권 기능할 수 있는 단지고 그랬을 때 20년 차에서 1.5억 정도 나는 거는 나쁘지가 않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지만 대전도 똑같아요. 대도시기 때문에 한번 맞았죠. 뭐 정거점 21년도에 이 휴먼시아 1단지 같은 경우에 84가 5억 5천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 떨어진 가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저점 치고 있는 단지들의 가격에서 20년 차이가 날 그 가격보다 1.5억 비싼 게 비싼 거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더 확인을 시켜드려야죠. 그 다음이 봐야 될 게 그래서 이스트시티 1단지입니다. 얘는 거리 비슷하고요. 여기까지 거리는 아테라보다 한 50m에서 100m 정도가 가까운 정도인데 얘도 대단지 1300세대. 주차 대수도 얘도 1.2대는 되기 때문에 아테라가 조금 좋긴 한 거죠. 얘도 보시면 지금 84들이거든요. 얘도 전고점에서는 떨어진 가격입니다. 전고점은 이제 7억까지 갔었던 아파트예요. 얘가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 상대적 거래가 그래도 좀 많이 활발하죠. 4, 5, 6, 7, 8, 9 올해 건데 5억 500, 5억 4,900, 즉 5억 5천짜리도 있습니다. 8월 달에 7월에도 5억 5천짜리가 있어요. 그렇죠? 5억이 넘는 거래들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즉, 얘 같은 경우 5억이 육박해서 사실은 5억이 좀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렸는데 이 이스트시티는 590은 3.4에서 3.8억 정도, 그 다음에 84는 4.7에서 5.5억 정도에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요거 보시면은 충분하죠. 뭐냐면 이스트시티가 2018년에 들어갔습니다. 즉 아테라 들어왔을 때 얘도 10년이 넘어갑니다. 11년차, 즉 구축으로 넘어갈까 말까 이럴 때인데 얘 지금 현재 가격이 어때요? 59가 3.4에서 3.8. 근데 아테라가 3.6에서 4억에 나왔어요. 뭐가? 초고가 기준 옵션 포함했을 때. 그럼 얘하고 얘 어떻습니까? 지금 유사하죠. 84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트시티가 4.7에서 5.5억에 거래되고 있는데 아테라가 5.1억에서 5.6억에 나왔어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뭐가? 10년 된 아파트입니다. 지금 10년 됐다는 게 아니라 아테라 들어갈 때 10년 된 아파트예요. 11년 차 구축을 넘어갈 아파트예요. 근데 걔 현재가하고 얘가 지금 같은 거예요. 분양가가. 그럼 얘를 갖다 비싸다고 봐야 되느냐? 아테라를. 아닌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7억에서 떨어져서 지금 저점 거래되고 있는 현재 가격인데 그 현재 가격과 요거죠. 얘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나쁘지 않은 거다. 요거는 이제 왜 전고점이에요. 6.3억에서 7억 정도 갔거든요. 84 기준입니다. 이거만 봐도 이 대동아트는 나쁘지 않고, 신흥 SK뷰가 있습니다. 최신축이죠. 2022년 들어갔습니다. 여기 위치해 있죠. 신흥 SK뷰. 얘도 뭐 단지 가까운 쪽에서는 대동역까지 400m권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라하고 거의 유사해요. 대동에서 먼 쪽 동은 좀 더 걸리는 것처럼 여기에도 좀 먼 동은 멀리 걸리거든요. 물론 신흥역 이용할 수 있는데 신흥역 쪽도 거리가 가깝지는 않아요. 600m권이기 때문에 신흥이 이름 붙어 있지만, 따라서 얘가 비슷한 입지 갖고 있어요. 물론 SK라고 하는 브랜드가 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얘 거래 가격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59가 3.5에서 4.1억이고 84가 5.3에서 5.9억이에요. 얘는 아테라가 들어갔을 때 7년 차가 될 겁니다. 이거 22년도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가격이 어떠냐? 아테라보다 좀 더 비쌉니다. 아테라 분양가보다 1, 2천은 비싼 것 같아요. 84 기준은 한 3천 정도 비싸고. 그럼 이 신흥 SK뷰에 비해서 대동은 떨어지는 곳이냐? 아니잖아요. 입지가 그렇게 떨어지는 곳이 아니고 7년 차이로 신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죠. 여기. 자꾸 제가 이쪽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 들어가는데 얘하고 큰 차이가 있을까? 입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언더신 쪽 편의성 이용하는 게 좀 더 낫다 뭐 이런 사소한 차이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큰 차이는 없고, 7년 차이라고 하는 어떤 연차가, 얘가 더 7년 신축이잖아요. 아테라가 들어가게 되면 그 정도는 커버할 정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 세 단지만 비교했을 때도 대동 아테라 이번 분양가는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대전을 잘 몰라서 촌놈이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전 분들이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주변 단지의 시세 자체가 말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이 세 단지 비교했을 때 정확히 네 단지입니다. 얘네 그냥 묶어서 한 표에 했는데 세들매하고 펜타빌은 나쁘지 않은 분양가다. 주변 시세 대비. 특히나 10년차 이스트 현 시세와 유사 수준인 거. 이스트 1단지의 현재 시세와 이 가격 비교하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주변 전세가가 있어요. 뭐 이거는 대전 분들 훨씬 더 정확히 아실 겁니다. 이 주변 들어서 전세 실거래가 좀 봤거든요. 제가 보니까 구축이냐 신축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대략 84 기준으로 84입니다. 2.5에 3.5억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분양가를 봤을 때 대략 6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낮은 건 낮지만 일단 50%까지는 어떤 집값의 전세가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데 60% 넘어가기 시작하면 영향을 미치고, 뭐 그 영향을 미치는 걸 떠나서라도 전세가가 대략 이거의 60% 정도의 다른 준신축 이하 구축 아파트, 즉 기축 아파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신축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나온 건 아니다. 충분히 주변 전세에 모두 다 전세를 대출받고 들어가신 건 아니잖아요. 전세 대출 문제가 있긴 한데 최근에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에 전세 대출까지 얹어서 들어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주변 기축에 살고 있으신 무주택 전세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 이런 신축을 선호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라면, 그죠? 전세가만 뺏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저축도 좀 하셨을 거고 그랬을 때 큰 대출이나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또나 얘가 무슨 완전 공공으로 LH답게 나오기만 했으면 그런데 LH답지 않은 부분이 워낙에 많아서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입주가 3년 4개월이잖아요. 3년 4개월이 되면서 물론 분양의 기본적인 특징이긴 한데 얘는 입주 대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3년 4개월 지난 뒤에 입주하면서 얘네들하고 연차가 벌어지게 되고, 즉 얘네들이 노후화돼 갈 때 얘는 나는 세삥이야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더구나 이 가격으로. 그럼 이 가격이 3년 뒤에 정당한 가격일까? 높아질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 투자성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투자가치 평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요, 지방의 어떤 분양 얘기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좀 나눠서 설명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지방 대도시 측면이 있고 지방 도시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대전도 인구 150만에 가까운 지방의 상당히 큰 규모의 도시,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드는 대도시라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주택 가격이 있고, 또 하나는 지방은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수도권 아니란 말이에요. 지방 도시다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방 도시들은 중소도시건 대도시건 간에 지방 도시는 전국 차원의 어떤 호재, 다른 말로 하면 호재라기보다 유동성 증가입니다. 유동성 증가에 의해서 이런 팍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지방시장의 어떤 특징이에요. 전반적으로 지방 중소도시나 대도시가 한 방에 올라와 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어요. 반면에 대도시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호재들이 다 달라요. 뭐 어떤 1호선이 들어간다, 5호선이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대도시이기 때문에 대전도 그런 개별 호재들이 작용하는 부동산 시장이기도 합니다. 두 차원이 있는데 지금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차원이 다 수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요. 일단
대전 2호선 개통 수혜가 있죠. 더블 역세권 되는 거. 대동역이. 이거는 대전이 갖고 있는 개별 호재입니다. 대전에 있는 모든 단지가 이 2호선 개통의 수혜를 받지는 않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받을 애들은 현재 철도 노선이 없던 곳들, 2호선이 새로 통과되면서 여기 생기는 곳들, 뭐 도안이라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작년에 말씀드린 스위치엔이 그런 곳에 해당되는데 이런 곳이 받겠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거고 혹은 그 단지들보다 먼저 주목받을 곳이 두 노선이 교차하는 곳들이에요. 뭐 유성온천 쪽이라든가 둔산은 뭐 당연한 거고 이 대동이라든가 서대전역 부분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대전에 있는 그 교통 두 개 노선을 용이하게 둘 다 이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번 2호선 개통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곳들도 있어요.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단지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들에 의해서 2차, 3차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2호선 개통과 무관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대전은 대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별 호재가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단지다라는 거, 즉 이건 차별성을 갖고 작용이 되는 거죠. 좋은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유동성이 지방시장 반영입니다. 이건 전국 차원인데 최근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뭐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627 대책도 나왔고 최근에 11호 대책도 나왔는데 이 유동성은 어느 지역만 느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M2 통화량의 증가는 전반적인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반적인 주택시장, 즉 전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에서 상당히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우리 도시가 특별하게 올라갈 일이 없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뛰는 경우들이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이죠. 그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전국 시장으로 이 유동성이 반영되는 게 가셔야 될 때 문제거든요. 물론 겉으로 지금 대전은 제가 이 주택 가격들을 갖다가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봤는데 급격한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변동이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현재 그런 급격한 변동과 상관없이 유동성이 늘고 있다는 건 뭐 여러분 아시는 금이 일단 50%가 넘게 올랐고 실버바, 은 같은 경우는 뭐 100% 올랐다는 얘기도 돌고 있어요. 코인도 오르고 이럴 때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안 받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나 규제를 받는 서울은 어떻게든 그걸 방어한다고 치더라도 지방시장으로 전이는 결국 시차를 둘 뿐이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 2단지는 들어가거든요. 3년 뒤에. 따라서 얘는 이런 2호선 개통수혜, 얘도 28년에 개통되잖아요. 그리고 유동성의 어떤 지방시장이 3년 뒤면 이미 반영이 됐거나 적어도 반영되고 있는 시기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얘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즉 대전에 있으면서 개별 호재와 전국 차원의 어떤 유동성의 전이 이것도 둘 다 누릴 수 있는, 왜 신축이니까 신축이 가장 먼저 받습니다. 지방시장에선 유동성 전이를. 물론 좋은 입지 있어야 되는데 이 입지 좋잖아요. 더블 역세권인데 29년도면. 그리고 공공분양이전 공공분양 아닌 측면들이 있습니다. 즉 공공분양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공공분양 아닌 측면들 아까 뭐 재당첨이나 이런 제한이 없다라든가 중도금이 30%밖에 안 된다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전부 다 투자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긍정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전세가율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즉 낮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물론 지방시장은 수도권에 비해서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들이 있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전세가율. 뭐냐면 집값의 60%가 넘어가는 정도가 되면 전세 사시는 분들이 그 정도 가격이면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그런 가격으로 나왔어요. 얘가 분양가가. 민간 분양이 아니라서 분양가가 싸게 나온 것도 있고 근데 컨디션은 민간 분양보다 그렇게 빠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를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빠지진 않을 단지다. 이게 사실 중요하기도 해요. 저희가 뭐 집을 살 때 무조건 많이 올라주면 좋지만 대부분 이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인데 얘는 그런 걱정은 없는. 왜냐면 좀 전에 보셨지만 이런 이스트 단지들 보면 올라갈 겁니다. 지금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을 구입하시는 게 대전이든 아니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주 일부 서울처럼 오른 지역들이 있고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대전은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 상태에 지금 사시는 거거든요. 이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 사시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나와줬다니까요. 이 분양가가 지금 얘네들보다 한 10년 차 이상 20년 차까지 나는데 이 실거래가하고 그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쪽 실거래가보다 싸게 분양이 되고 얘가. 그래서 얘는 적어도 오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가격이 빠질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도 되는 그런 아파트 아닌가. 그리고 들어가서 뭐 노선 2개 있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다 보면 오를 수 있는 원래 편안한 곳이 오릅니다. 그런 아파트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 여건도 나쁘지 않고 초중고 여학생을 자녀 두신 분도 좋을 것 같아요. 여중은 바로 또 앞에 있어서 미래가치였습니다. 그래서 2호선 더블 역세권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도시가 갖는 개별 호재입니다. 즉 유동성의 증가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의 모든 아파트가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 모든 아파트가 어느 정도씩 영향을 받는 공통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아파트만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아타기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뭐 내 아파트만 오르면 뭐예요? 갈아타고 싶은 아파트도 오르는데 근데
근데 2호선 W역세권이 되는 거는 대전에서도 몇몇 단지들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아파트는 안 오르는데 내 아파트는 오를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런 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원도심에 들어갈 경우에 특히나 그 지역 주민들이 좀 비판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지역에 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그게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원도심 쪽에 들어가는 재건축들이 괜찮게만 들어가준다면 나쁘지 않은 걸로 저는 항상 봐왔기 때문에 얘는 이 측면이 가장 큰 미래가치가 아닐까. 2호선 W역세권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얘기는 꼭 이 단지뿐만 아니라 2호선 W역세권에 있는 기축 아파트들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신축이 가장 먼저 그 효과를 받긴 하는데 그 두 번째는 후상향입니다. 리더스를 제가 써놨습니다. 리더스 단지 이름이죠. 뭐 대전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 밑쪽에 있습니다. 신흥역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뭐 지금 현재 실거래가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좋은 위치죠. 신흥역 바로 앞에 있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얘 분양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러 가지 비난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리더스가 있었는데 얘가 얼마에 분양했었느냐 이런 거죠. 후상향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우상향 말고 후상향. 뭡니까? 뒤에 나오는 단지들 분양가입니다. 당연히 리더스보다는 지금 아트라가 더 비싸요 분양가가. 근데 과거 분양가를 생각하시면은 아무런 집도 못 삽니다. 중요한 건 지금 주변에 있는 단지들의 시세가 정말 많이 높이 치고 있는데 거기 맞춰서 나온 분양가인지 아니면 주변 단지들이 낮아졌는데 그거에 맞춰서 나온 분양가인지 좀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그걸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주변 단지 보여드렸잖아요. 비싼 거 아닙니다. 리더스에 비해서는 비싸 보이겠지만 리더스 분양가에 비해서는 비싸 보이겠지만 절대 이거 비싼 거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개인적입니다. 판단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LH가 지금 최근 것들 중에서 저희는 뭐 이거는 대전분들은 뭐 이 영상으로 처음 저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많은 영상들 갖다 최근에 찍었잖아요. 특히나 왕숙이라든가 LH 것도 많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LH가 지은 것들 중에서 물론 왕숙 들어가거나 진접 이지구 들어간 거 나쁘지 않아요. 좋고 교통이고 좋은데 얘처럼 잘 지은 거는 제가 최근에는 거의 처음 봅니다. 평면도도 그렇고 주차도 그렇고 커뮤니티는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주차 여건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평면도 같은 거 봤을 때 커뮤니티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LH가 지은 아파트들이 갖고 있는 강점, 즉 공공이 갖고 있는 강점과 민간 물량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잘 뭐라 할까요? 융합한? 괜찮았는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얘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 한 줄평이 이렇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기회일 것 같다. 어디서? 대전에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대동 아트라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뭐 제 영상 말고도 영상 많이 뜨잖아요. 그리고 뭐 글들도 많이 뜨고 꼭 참고하시고 현장도 방문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 있는 서울촌놈이 제가 보기에 있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 그래서 놓치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상에 있어서 다양한 점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을 좀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제가 뭐 대전을 가끔은 가보지만 자주는 못 가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아무래도 수도권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수도권에 비해서는 제가 잘못 평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대전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동역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이걸 보는 시각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다만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계속 살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건 수도권도 마찬가지인데 원도심이 재개발될 때 기존에 갖고 있는 편향된 사고가 있어요. 거긴 옛날부터 뭐 안 좋은 동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뭐 여기는 이미 기존에 아파트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 판단해서 어떤 착오 같은 것을 방지하는 정도의 영상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 청약자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작년에도 대전 영상 다루고 간간히 다루기 때문에 저 영상 자주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혹시나 이번에 아트라에 청약하신다면 꼭 좋은 층, 좋은 호수에 당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분양조 공식 단톡방 첫 댓글에 올려드릴 거예요. 들어오시면 뭐 그냥 분양과 관련된 질문이라든가 뭐 다양한 부동산 질문들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야, 이거 당첨 경쟁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얼마나 정확히 올 것 같아? 이런 거는 제가 대답드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거 말고 가볍게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 같니?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저도 편하게 대답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이면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두서없이 좀 말씀드린 경향이 있긴 한데 좋은 단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단지가. 그래서 청약하시는 분들은 좋은 층에 아무래도 좋은 층에 당첨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갖다가 기원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